계속 이어서 그 공기업의 통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행정 통제. 자, 다시요.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은 사실은 공기업에서 배우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 통제라는 따로 교과목이 있어요. 요새는 그 교과목이 없어졌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행정학과 수업에 행정 통계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통제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통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285쪽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국회 통제. 국회가 공기업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국회에서 이제 공기업을 보통 이제 국정감사 같은 데서 하는데요. 국정감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것만 많이 보실 거예요. 실제로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보도하기가 좀 이제 좀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그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단독기관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사람이라기보다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우리나라 300명, 300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만약에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핵심을 잘 만약에 지적을 한다 그러면 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공기업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자료 제출을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있고요. 국회의원의 권한이 상당히 있고요. 그 여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자 또는 언론 또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아,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공기업이 이런 어떤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 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그 여론을 좀 이렇게 집중하려고 만약에 노력을 하면은 공기업이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통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그 의원님들의 모습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절대 다가 아니고요. 지금 저 정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다가 아니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각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그러니까 국가가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싸운다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국회의원님 본인이 내가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고 내가 이 업무를 잘 안다. 그런데 뭐 공기업의 어떤 이게 좀 이상하다, 부당하다, 부적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87쪽에 정부 통제인데요. 자, 공기업은 보통 정부의 어떤 그 근거 법률, 그 다음에 행정 그 명령에 좀 뭐 따르는 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매뉴얼. 자, 매뉴얼이라 그러죠. 그 289쪽에 그 제목이 있어요. 조직 설립의 자율성과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지침도 많고요, 매뉴얼도 많고요, 무슨 심사 받아야 될 게 많고요, 허락 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일일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통제예요. 근데 통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통제를 받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아, 나를 왜 통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통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가 각종 지침을 좀 따르라고 요청을 한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평가요. 평가 결과는 가장 실질적인 통제예요. 평가 결과는 공기업을 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1쪽에 그 제목을 보시면 재정상의 통제라고 돼 있어요. 재정상의 자율성과 통제라고 돼 있는데, 재정 지원, 이른바 돈을 얼마나 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돈을 줄 때 방식,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정한다 그러면 공기업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돈이 없으면 공기업은 진짜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돈이 없으면 공기업은 어차피 수익성과 공공성 아닙니까? 돈을 지원받지 못하면, 또는 돈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어떤 지침이 좀 바뀌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용돈을 받는데 용돈을 주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실상 아주 실질적인 정부 통제는 이제 평가 결과,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실질적인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이런 돈에 관련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교수님들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조금 더 겪어보다 보니까 평가 결과하고 돈에 관련된 걸 가지고 공기업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에요. 피부에 확 와닿아요. 아, 이렇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294쪽에 그 이제 법률상 자율성과 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온 부분에 이 법률상 통제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법원에서 통제한다고 해요. 소송 결과, 판결 같은 것으로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를 하게끔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는 소송 결과, 판결, 결정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를 무조건 좀 따라야 되듯이 판결의 효력은 엄청나게 중요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상대방이 국가나 정부예요. 그럼 행정법 영역이잖아요. 행정법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는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세금에 대해서, 나는 땅에 대해서, 나는 주택에 대해서, 나는 뭐에 대해서. 근데 소송의 당사자가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라고 한다면, 어느 한 당사자가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 법원에 따른 통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국회 통제, 국회 통제, 정부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